국민연금 첫 세대 60년 대생의 잔혹한 노후 현실. 우리는 연금을 믿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된 걸까? 요즘 60년 대생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입니다. 1988년에 처음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당시 20대였던 60년 대생들은 국민연금만 꼬박꼬박 넣으면 노후는 어느 정도 보장되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0년 넘게 성실히 일하고 매달 빠져나가는 연금보험료도 당연히 여겼죠. 하지만 지금 막상 정년을 맞이하고 퇴직을 앞두니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합니다. 기껏해야 한 달에 100만 원 안팎, 어떤 사람은 80만 원, 심지어 50만 원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 돈으로 과연 집세, 식비, 병원비, 자녀 지원까지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 60년 대생은 국민연금 1세대입니다. 한 세대 전체가 노후 실험대가 되어버린 셈이죠. 문제는 이들이 겪는 고통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숙제입니다. 왜냐고요? 앞으로 다가올 70년 대생, 80년 대생의 노후도 지금과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1. 30년 일했는데 연금이 50만 원? 중소기업 생산직 박 씨의 사례. 박 씨는 62년생입니다. 지방의 중소기업에서 생산직으로 30년 넘게 일했어요. 회사가 잘 될 땐 야근도 많고 성과급도 있었죠. 하지만 연금은 월 1,015만 원씩만 꾸준히 넣었고 20년은 채웠지만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공백기도 많았습니다. 퇴직 후 받은 국민연금은 겨우 월 54만 원. 그나마 자가주택이 있어 월세는 안 내지만 식비와 공과금만 해도 빠듯하답니다. 병원 갈 엄두도 안 나고 손주 용돈은커녕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도 부담이 되는 상황. 박 씨는 말합니다.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은 하루가 무서울 정도예요. 이 돈으로 어떻게 살라는 건지. 그의 문제는 박 씨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납입한 사람도 평균 수령액이 월 7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노후 생활비로 필요한 금액이 최소 150만 200만 원이라는 걸 감안하면 연금만으론 어림도 없죠. 2. 아파트 한 채 믿었다가 팔고도 불안해요. 퇴직한 공무원 김 여사의 이야기. 김 여사는 60년생, 30년간 지방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정년 퇴직까지 채웠고 연금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받는 편입니다. 월 180만 원 정도. 게다가 서울 외곽에 아파트 한 채도 있었죠. 하지만 은퇴 후 갑작스럽게 남편이 병환을 앓게 되면서 병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전환. 그래도 불안해서 아들 집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김 여사는 말합니다. 공무원이니까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병 하나 나니까 연금도 소용없더라고요. 요즘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아요. 연금만으로는 의료비라는 변수 하나도 감당이 어렵습니다. 건강할 때는 미처 체감하지 못했던 의료비 리스크가 은퇴 후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거죠. 3. 퇴직 후 바로 취업 준비 이 나이에요. 대기업 퇴직자 이 씨의 고백. 이 씨는 61년생, 대기업에서 58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1억 원가량 받았고 국민연금은 아직 수령 전이라 기다리는 중이죠. 그런데 막상 집에만 있으니 하루하루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생활비도 매달 250만 원 이상 지출되고 퇴직금은 3년 만에 절반 이상 소진. 결국 이 씨는 60세에 재취업 시장에 나섭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100군데 넘게 이력서를 넣었지만 연락은 단 3곳. 면접을 가도 너무 나이가 많다는 말을 듣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냥 연금 나올 때까지만 버티려고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 긴 시간이더라고요. 젊을 땐 몰랐어요. 연금이 이렇게 늦게 나오는지. 이 씨처럼 국민연금 수령 전에 연금 공백기는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국민연금은 대부분 만 63세부터 수령이 시작되는데 명예퇴직은 55세에서 58세 사이에 이루어지죠. 그 58년의 간극이 노후 준비에 큰 함정이 되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제 국민연금 하나만 믿고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나라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연금은 하나의 기초 안전망일 뿐 온전히 은퇴 후 삶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안전판으로만 생각하자. 당장 수령액을 계산해 보세요. 매달 얼마가 나올지, 그 돈으로 내가 몇 년을 살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요.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만들자. 소일거리라도 좋고 유튜브나 블로그, 택배, 바리스타 같은 제2의 직업도 좋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해요. 지출을 낮추는 생활 습관을 들이자.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건강을 잘 챙기며 병원비가 덜 드는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자산 관리입니다. 마무리하며 60년 대생은 대한민국 연금제도의 첫 실험되었습니다. 너무도 성실히 살아왔고 나라를 믿었기에 배신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교훈을 토대로 우리 각자가 나설 차례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론 부족하지만 준비된 마음과 행동이 있다면 잔혹한 현실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론 노후가 부족한 이유, 과학과 데이터로 풀어보자.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국민연금 30년 이상 넣었는데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와요? 이 질문에는 답이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기대 수명 변화, 소비 패턴의 진화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1. 국민연금의 구조적 특징, 소득 대체율의 착시.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보험 방식 Pay-as-U-5입니다. 즉, 지금 일하는 세대가 은퇴한 세대의 연금을 부담하는 구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라는 겁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소득 대체율은 약 70%였지만 현재는 단계적으로 낮아져 40% 초반대에 머물고 있죠. 즉, 평생 번 돈의 40%도 안 되는 수준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건데요. 이건 근로자 평균 소득 기준이기 때문에 실질 체감은 더 낮습니다. 특히 평균 소득 이하를 벌어온 사람은 연금 수령액이 심각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2. 기대 수명의 증가와 은퇴 후 30년의 공백.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2023년 기준 83.6세, 여성은 86세를 넘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퇴직 시기는 55세, 60세 사이. 즉, 소득 없는 시간이 최소 2530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국민연금 하나로 버틴다. 불가능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나 OECD 보고서에서도 강조하죠. 현대 사회는 은퇴 후의 생존이 아닌 삶의 질 유지가 핵심이다. 건강관리비, 사회적 활동비, 교육문화 소비가 증가한 지금, 과거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노후를 국민연금 하나로 버틴다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기대입니다. 3. 인지노화와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의 상관관계. 노후를 안정적으로 살아가려면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경제학과 뇌과학 연구에서는 은퇴 이후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의사결정 능력의 저하라고 말합니다. 2019년 하버드 의대와 MIT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부터 금융 리스크 판단 능력, 장기 계획 수립 능력이 급격히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지기능과 관련된 전두엽 피질의 활동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은퇴 이전에 어떤 구조를 만들어 놓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60세 넘어서 다시 준비해볼까? 하는 건 뇌과학적으로도 어려운 도전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1. 연금 외 제2의 현금 흐름 만들기. 부업, 임대소득, 유튜브, 공방, 소규모 농업 등 단 10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정신적 안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지출 체계 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노년기 의료비는 평균 소득자의 3배, 생활비는 줄여도 병원비는 늘어납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관리를 자산처럼 다뤄야 합니다. 꾸준한 걷기, 식단 조절, 체중 관리, 스트레스 해소는 곧 연금 대체 수단입니다. 3. 내 자산 유지하기 학습과 사회 참여. 새로운 걸 배우는 사람일수록 인지 저하가 늦게 옵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사회적 고립은 치매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경고합니다. 평생학습, 봉사, 지역 커뮤니티 활동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결론 연금은 기초일 뿐 나머지는 스스로 준비해야. 국민연금은 중요한 기둥이지만 그 하나로 집 전체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60년 대생이 보여주는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50대, 40대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연금은 내 노후를 지탱해 주지 않는다. 내가 나를 지탱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60대에 들어선 분들이라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망하지 마세요.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단지 과거보다 더 똑똑하게 준비해야 할 뿐입니다. 퇴직 후 50대 친구들 사이 돈이 만든 거리감. 나이가 들수록 친구와의 관계는 더없이 소중해지지만 은퇴라는 삶의 큰 변화를 맞이하면 그 소중함도 종종 변화를 겪습니다. 평생 함께 달려온 동료들이고 서로 의지했던 친구들이지만 퇴직 후에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차이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도 이제 은퇴했는데 우리 친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마다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 미묘한 긴장감과 어색함이 배어드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전에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들의 일상 이야기가 이제는 서로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며 신경 쓰이는 주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유 있게 여행을 다니고 또 다른 사람은 작은 일이라도 벌이를 찾으며 생활비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복잡한 감정들 어쩌면 퇴직 후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은퇴 후 우리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가 변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과연 우리는 여전히 가까운 친구일 수 있을까? 친구들과의 거리감이 자꾸 느껴질 때 우리 각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퇴직 후 50대 친구들 사이 돈이 만든 거리감.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우리 삶에 있어 없어선 안 될 존재입니다. 누구보다 서로의 인생사를 잘 알고 있고 함께 겪어온 일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퇴직 후의 삶, 경제적 격차가 점점 커지면서 이 소중했던 관계도 미묘한 변화의 바람을 맞이합니다. 이제는 여유 있게 웃고 즐기던 대화가 어느새 한쪽은 부담스럽고 다른 한쪽은 조심스러워지는 그야말로 거리감이 생기는 걸 느끼곤 하죠. 사실 은퇴 후 경제적 상황 차이로 인해 겪는 불편함과 갈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여기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이런 변화가 어떻게 우리 일상에 영향을 주는지 또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살펴볼까요? 사례 1. 내 친구는 퇴직 후 매달 유럽 여행, 나는 생활비 걱정뿐인데. 첫 번째 사례는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다 정년 퇴직했어요.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집도 마련하고 아내와 함께 소소한 농사도 지으면서 편히 살 계획이었죠. 그런데 퇴직 후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인 김 씨가 있는데 김 씨는 퇴직 후 매달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를 여행하며 SNS에 사진을 자주 올립니다. 친구랑 뭐가 달랐지? 싶었지만 알고 보니 김 씨는 투자로 큰 돈을 벌었고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독립해 부부가 퇴직 후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박 씨는 친구의 SNS 사진을 볼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초라함을 느낍니다. 친구 모임에서 여행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함께 웃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나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물론 친구는 자랑하려는 게 아닌 걸 알지만 그럼에도 이런 감정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박 씨는 여행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모임 참석을 피하고 친구의 전화를 부담스러워하게 됐습니다. 경제적 차이가 친구와의 거리감을 만든 셈이죠. 사례 2. 퇴직 후에도 알바하는 나와 여유 있게 취미생활 즐기는 친구들. 두 번째는 송 씨의 경험입니다. 송 씨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58세에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생활비와 자녀 결혼 자금 등을 마련하려고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어느새 삶의 중심이 되었어요. 반면 친구들 중에는 여유롭게 은퇴 자금을 마련해 두어 그동안 해보고 싶던 취미를 즐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오랜 친구인 정 씨는 골프를 시작해서 주말마다 필드에 나가고 그림을 배우며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기도 해요.
친구들과 만날 때 송 씨는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나도 저런 여유를 누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죠. 친구들은 같이 골프 치러 가자라고 권유하지만 솔직히 마음 한편으론 비용이 부담돼서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이유를 대고 빠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친구들은 송 씨가 왜 모임에 자꾸 빠지는지 이해하지 못해 서운해하기도 하지만 송 씨 입장에서는 괜히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경제적 상황 차이로 자연스럽게 생활 패턴이 달라지니 같은 시간을 즐기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사례 3가족 문제로 퇴직금 다 쓴 나와 노후 대비 철저한 친구. 세 번째 사례는 이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자녀의 유학 비용과 부모님의 병원비로 대부분 썼어요. 나중에 다시 모으면 된다 생각했지만 막상 퇴직 후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같은 시기에 퇴직한 친구들은 연금도 받고 모아둔 돈으로 경제적 여유를 유지하고 있었죠. 특히 이 씨의 친구인 최 씨는 퇴직 후에도 꾸준히 재테크를 해서 이제는 그럭저럭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매번 함께 은퇴 후 계획도 세우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고 이 씨에게 권유하지만 정작 이 씨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선뜻 응하지 못합니다. 최 씨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이 씨도 친구에게 솔직히 얘기하고 싶지만 마음이 약해 쉽게 털어놓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이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됐고 자꾸만 스스로를 외톨이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철저히 준비한 노후 덕분에 여유롭게 살지만 자신은 힘든 생활 속에서 관계마저 멀어지는 현실의 씁쓸함을 느끼게 된 거죠. 이 세 가지 사례에서 보듯 퇴직 후 경제적 차이가 어떻게 친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퇴직 후에는 경제적 여유가 삶의 질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거리감을 느낀다는 건 서로가 상대방에게 죄책감이나 미안함을 가지게 하고 소중했던 관계마저 부담스러워지게 만들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거리감을 좁힐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친구와의 관계가 소중하다면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조금이라도 털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충분히 이해할 것이고 오히려 불편함을 덜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활동 찾기. 경제적 여유가 다르더라도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공원 산책, 독서 모임 등을 제안할 수 있어요. 이런 활동은 경제적 부담 없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만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기. 친구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든 나는 나만의 방식대로 은퇴 후 삶을 만들어가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의 생활에 자부심을 가지면 친구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부담감도 덜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각자 다른 색깔을 지니고 있으며 누구나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나름의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겠죠. 퇴직 후 친구와의 거리감을 좁히는 법. 경제적 차이를 넘어서 퇴직 후 친구들 사이에서 생기는 경제적 거리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문제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고 꼭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는 삶의 큰 버팀목이 되지만 퇴직 후 경제적 상황이 달라지면서 그동안 쌓아온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관점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세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솔직한 소통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혼자 속으로만 안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경제적 격차가 생기면 그로 인해 미묘한 갈등이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요즘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조심하고 있어. 비싼 곳보다는 간단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곳에서 만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라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상대에게 불필요한 부담감을 주지 않도록 표현하는 것이죠. 진정한 친구라면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세요. 퇴직 후 사람마다 삶의 방식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여행을 좋아하고 또 다른 친구는 집에서 취미 생활을 즐기며 시간을 보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서로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든 없든 각자의 방식으로 인생을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친구가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그 친구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축하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해외여행을 자주 가며 이야기를 나눌 때 너 정말 멋지게 잘 지내는구나. 나도 언젠가 너처럼 여유롭게 여행을 다니는 날이 오길 바라라는 마음으로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생활 방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나 자신도 행복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작은 활동부터 함께 시작해 보세요. 경제적 차이를 넘어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경제적인 부담이 없는 활동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돈이 많이 들지 않는 활동을 찾으면 부담 없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산책이나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것, 혹은 동네 도서관에서 함께 책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이처럼 소박한 활동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또한 특정한 취미를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독서 모임을 조직해 매주 한 권씩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활동은 경제적 부담 없이 서로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 속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죠. 4.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생활 방식을 확립하고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퇴직 후 경제적 상황에 차이가 생기더라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가 가치 있게 여긴다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나름의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때 괜히 비교하게 되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낄 수 있지만 내가 나의 삶에 자부심을 가지면 이런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도 자신만의 방식을 꾸준히 실천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나는 소박하게 살지만 그 속에서 내 삶의 가치를 찾고 있어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대하면 친구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안정될 것입니다. 결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관계가 가장 아름답다. 결국 퇴직 후 친구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 상황이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경제적 여유와 상관없이 함께 웃고 서로의 삶을 응원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새롭게 찾아오는 경제적 격차가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결국 진정한 친구 관계는 이 차이를 뛰어넘어 서로를 지지하고 이해하며 함께하는 것에서 피어납니다. 퇴직 후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차이를 넘어서 진심으로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우정을 만들어 가세요. 어느 날 문득 내 통장 잔고를 바라봤는데 이 정도면 은퇴해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6억 없으면 당신도 길거리로? 라는 겁나 자극적인 제목을 본 순간 속이 울렁울렁해지는 걸 느꼈죠. 과연 은퇴 후 내 삶은 어떨까? 손에 쥔 돈은 부족하진 않을까? 현실적으로 여유롭게 살려면 과연 얼마나 있어야 할까? 쓸수록 끝이 없는 고민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사실 요즘은 은퇴라는 단어 자체가 예전만큼 꿈 같진 않은 것 같아요. 과거엔 정해진 정년이 있었고 어느 정도 퇴직금으로도 노후를 꾸려나갈 수 있다고 여겼죠.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선 상황이 아주 달라요. 일단 평균 수명도 길어졌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생활비 문제도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렇다고 너무 걱정만 하고 살 수도 없고 이제는 현실적인 대비가 더욱 중요해졌죠.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정말 6억 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을 솔직히 털어놓으면서 은퇴와 노후 준비에 대해 조금 더 폭넓게 이야기해 보려 해요. 흔히 6억이라는 금액이 기사나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안정적인 노후 자금의 기준처럼 떠올라서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잖아요. 사실 이게 참 상대적인 얘기긴 해요. 라이프 스타일, 주거, 환경, 가족 구성, 개인 건강 상태 등에 따라 필요한 자금은 천차만별이니까요. 그래도 막연히 두렵기만 하다면 이미 은퇴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조금이나마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자, 그럼 우리의 진짜 이웃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사례, 자녀 뒷바라지에 퇴직금을 다 썼어요. 첫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의 김창수 가명 어르신 이야기예요. 이분은 꽤 안정적인 대기업에서 오래 일하셨고 비교적 넉넉한 퇴직금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자녀 교육비와 결혼 자금 등으로 목돈을 쓰다 보니 실제로 은퇴 후에 남은 현금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대요. 퇴직 직후에는 그래도 연금도 좀 있고 좀 여유롭겠지라고 하셨지만 막상 살아보니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고 해요. 집을 마련해둔 덕분에 월세 부담은 없었지만 매달 주거 관리비며 공과금, 생활비가 계속 나가죠. 게다가 건강이 조금씩 안 좋아지면서 병원비 지출도 늘어나니 한 달 생활비가 확 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던 여행도 많이 못 가고 아껴 써야 한다는 압박감이 항상 머릿속에 맴돈다네요. 김창수 어르신은 퇴직할 땐 그래도 아이들 다 키워놨으니 내 인생 즐기면 되겠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런데 현실은 매달 적자가 날까봐 조마조마한 게 사실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젊었을 때 조금 더 노후 자금을 따로 떼어두고 굴리면서 안정적으로 은퇴를 준비했으면 어땠을까 하고 아쉬움이 많대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은퇴 전에 자녀 지원이나 큰 지출 계획이 있다면 그 후의 삶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돈을 받았더라도 그게 한 번에 훅 나가버리면 그 뒤에 꾸준히 들어올 소득이 없으면 버티기 힘들어지니까요. 두 번째 사례, 작은 가게를 운영해도 쉽지 않네요. 두 번째 이야기는 50대 후반에 퇴직 후 작은 식당을 차린 박영희 가명 사장님이에요.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털어서 가게를 시작했는데 은퇴 후에도 일하며 버는 수입으로 생활비도 충당하고 또 남는 수익은 노후 대비로 쓰겠다는 계획이었죠. 한마디로 내 가게 하나쯤 차려보면서 은퇴도 하고 제2의 인생도 시작한다는 꿈을 꾸신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자영업을 해보니 장사가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어요. 건물 월세부터 시작해서 인건비, 재료비 등등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어느 정도 벌림이 있어요. 매달 용돈 좀 남겠다 싶은데 오히려 가게 운영 첫 해에는 적자를 면치 못했다고 합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죠. 젊었을 때나 한참 일할 때는 내가 뭘 하든 잘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서 내 사업을 해보니 전혀 다른 세계더라고요. 계속 일해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 몸쓰고 밤낮 없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은퇴 생활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바쁘고 힘들어졌어요. 박영희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은퇴 후에 내 가게를 차려서 편하게 살자는 생각은 어쩌면 너무 낙관적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실제로 자영업이 쉽지 않으니 노후 자금을 다 털어 창업했다가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상황에 놓이기도 해요. 그래서 은퇴 후 창업을 생각 중이라면 사업 아이템이나 시장 조사 혹은 전문가, 컨설팅 등을 철저히 해보는 게 중요하죠.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야 즐거운 제2의 인생인데 체력이나 자금이 빠르게 소진되면 굉장히 힘들어지니까요. 세 번째 사례, 소비를 줄여도 행복하다고 느껴요. 마지막으로 좀 다른 관점의 긍정적인 사례도 한번 살펴볼게요. 60대 후반에 은퇴하신 최미정 가명 할머니는 큰 수입 없이도 나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잘 누리고 계세요. 소위 6억 같은 큰 목돈은 없다 해도 꾸준히 아파트 한 채는 마련해 두셨고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분이 강조하시는 건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젊을 때부터 소비 습관이 검소하셨대요.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이고 대신 아껴서 여행이나 자기 개발 같은 경험에 투자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덕분에 연금과 퇴직금이 아주 넉넉하지 않아도
본인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춰서 여유를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자녀들도 독립했으니 본인과 남편 생활비면 충분하고 가끔 병원비가 들긴 해도 건강을 잘 관리하셔서 큰 돈이 나갈 일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 근처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센터에서 요가도 하고 동네 산책 모임에도 나가면서 사람들과 교류하니 정서적으로도 안정적이래요. 한 달 용돈이 빡빡하지 않고 여러 활동으로 즐거움을 느끼니 굳이 다 쓰지 않아도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최미정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 결국 은퇴 준비의 핵심은 얼마가 있느냐 보다는 얼마짜리 삶을 살고 싶으냐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물론 기본적인 경제적 여건이 받쳐줘야 안심이 되지만 소비 습관과 생활 방식에 따라 같은 돈으로도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달라진다는 점이죠.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사례들을 보면 은퇴 준비가 6억이라는 하나의 숫자로만 결정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걸 느끼게 돼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목표하는 삶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은퇴 후에는 지속적인 소득이 없거나 한정적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굉장히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목표 설정. 내가 은퇴 후에 얼마나 쓰고 싶은가, 어떤 생활을 하고 싶은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매달 생활비와 취미활동비, 건강관리비 등등을 현실적으로 추산해 보는 거죠. 그래야 6억이 아니라 내 기준에 맞는 구체적인 목표액이 생길 테니까요. 다양한 소득원 마련. 한 가지 저축수단만 믿고 있다가 불시에 큰 돈이 빠져나가면 힘들잖아요. 주식, 펀드, 부동산, 개인연금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병행하면서 조금씩 안정적으로 굴리는 전략이 필요해요. 그리고 퇴직 후에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하고 미리 고민해보면 은퇴 이후에 급격한 수입 절벽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죠. 건강관리. 건강이 곧 자산이라는 말, 퇴직 전에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식상할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절실하게 와닿습니다. 아프면 치료비가 커지는 건 물론이고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지니 정서적으로도 지치거든요. 그러니 미리부터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건강검진 등을 통해 꾸준히 몸을 챙기는 게 좋죠. 적절한 소비 습관. 은퇴 후에는 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러니 소비 습관을 미리 점검해 봐야 해요. 쓸 땐 쓰더라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실천하면 꼭 6억이라는 거액이 없어도 내 생활 수준에 맞춰 살 수 있는 거죠. 마무리하며 결국 은퇴라는 게 6억이 있느냐 없느냐로만 단순히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겐 6억도 부족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겐 3억만 있어도 잘 사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운용하고 어디에 쓰면서 살아갈지가 아닐까 해요. 은퇴 후 불안감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세부적인 계획과 준비, 그리고 나한테 맞는 소비 투자 습관을 갖추면 생각보다 힘든 시간을 덜어낼 수 있다는 게 많은 은퇴자들의 공통된 조언이죠. 꼭 6억이라는 큰 금액만을 바라보고 좌절하거나 포기하기보다는 내 상황에 맞는 목표와 전략을 세워서 차근차근 준비해보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한 세 분의 사례를 통해 각자 다른 길이 있지만 모두가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고민과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만큼 내 마음가짐과 준비가 중요하고 아직 은퇴 전이라면 더더욱 미리 시작하면 좋겠죠.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대비한다면 6억 없으면 길거리로? 라는 자극적인 문구에 덜 흔들리고 나만의 노후 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에게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그리고 각자의 속도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나가길 바라요. 너무 큰 부담감에 짓눌리지 말고 그러면서도 막연히 흘러가는 시간에 몸을 맡기지도 말고 지금부터 한 걸음씩 밟아 나가 보자고요. 그렇게 준비해 가다 보면 어느샌가 불안함 대신 여유와 설렘을 느끼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결론은 숫자에만 매몰되지 말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자. 그리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변해갈지 고민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준비에 착수하자.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모두 힘냅시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될 줄 알았던 은퇴, 그러나 현실은 그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유로운 시간만이 기다린다는 기대는 잠시, 정년퇴직 후 찾아온 공허함과 경제적 불안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며 쌓아온 경력과 자산이 내 삶을 지탱해 줄 것이라 믿었지만 은퇴 후의 현실은 그 모든 걸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그런 실패한 은퇴자들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준비 없이 맞이한 후회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퇴 후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다니. 실패한 은퇴자들의 충격적 이야기. 정년퇴직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처럼 다가옵니다. 그동안 바쁘게 일하며 언젠가는 은퇴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야지라고 다짐했던 사람들에게 은퇴 후의 삶은 꿈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를 한 뒤엔 많은 사람들이 예상과 전혀 다른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준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60대 초반에 은퇴한 직장인입니다. 그는 평생 한 직장에서 근무하며 꾸준히 연금을 납부했고, 은퇴 후에는 자녀들이 자립했기 때문에 이제 나만의 시간을 갖자는 생각으로 퇴직을 결심했습니다. 은퇴 후 처음엔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여유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그의 생활은 급격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첫 해, 김 씨는 쏟아지는 의료비와 생활비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예상보다 많은 돈을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의료보험이 커버하지 않는 병원비와 노후에 필요한 급여가 연금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김 씨는 급히 자산을 정리하고 다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늦은 나이에 알바를 하며 경제적 여유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김 씨처럼 은퇴 후 충분한 준비 없이 연금에 의존하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에도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사례입니다. 김 씨는 은퇴 전에 좀 더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방법을 고민했어야 했습니다. 2. 정신적 공허함과 사회적 고립.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후 60세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오랜만에 취미생활에 몰두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몇 달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라고 느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외출하거나 취미 활동을 했지만 점점 그마저도 힘들어졌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었고, 박 씨는 누구에게 의지할 곳도 없이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사회적 고립이 시작되면서 박 씨는 무력감을 느꼈고 결국 건강도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정신적인 공허함을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었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은퇴 후 사회적 관계와 활동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니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은퇴 후에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지 않으면 점차 고립되고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와 같은 정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 씨처럼 은퇴 전후로 사회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3. 건강 문제로 인해 계획이 무너진 이 씨의 이야기. 이 씨는 은퇴 후 농사를 지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농업에 관심이 많았고 은퇴 후 자신만의 농장을 시작해 여유로운 삶을 즐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씨는 은퇴 후 몇 달 만에 건강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는 갑작스럽게 심각한 무릎 통증을 겪게 되어 농사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동안 자신이 준비해 놓은 농장은 대부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은퇴 전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지 않았고, 은퇴 후 농사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체력 단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퇴 후 활동을 시작하며 건강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건강은 은퇴 준비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며 나이가 들수록 꾸준히 운동하고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 이 씨는 지금까지도 그동안의 건강관리 부족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 씨의 사례는 은퇴 후 할 일을 계획하는 것만큼 건강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아무리 준비된 자산과 계획이 있더라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은퇴 전, 후로 건강을 챙기는 습관을 길러야만 은퇴 후에도 몸과 마음이 튼튼하게 잘 유지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이 씨는 얻게 되었습니다. 은퇴 준비 무엇이 부족했을까? 앞서 소개한 세 사람의 이야기는 모두 은퇴 후 예상치 못한 문제들에 직면한 사례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시점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경제적 준비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떠올리며 많은 사람들이 연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를 고려해 추가적인 자산을 마련하고 경제적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은퇴 후에는 이를 통해 어떤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기 쉬우므로 취미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항상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지속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은퇴 후 건강 문제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은퇴 후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은퇴 후에도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결론. 은퇴 후의 삶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김 씨, 박 씨, 이 씨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는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철저히 대비하는 사람만이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퇴 후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다니. 실패한 은퇴자들의 충격적 이야기 마이너스 전문가 칼럼.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행복한 마지막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이 올 때쯤 우리는 모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은퇴 후 삶이 생각보다 더 어렵고 복잡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경험한 충격적 현실들을 다루며 준비되지 않은 은퇴가 어떻게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행복한 은퇴를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은퇴 후 첫 번째 충격 경제적 문제.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은퇴 후의 문제는 바로 경제적 문제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 믿고 은퇴를 결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은 연금만 있으면 충분히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신념이 깨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후회를 합니다. 여기 60대 초반에 은퇴한 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3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왔고 은퇴 후에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행을 다니며 여유를 즐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경제적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예상보다 더 많은 병원비와 생활비가 들었고 집 수리 비용도 막대하게 나왔습니다. 김 씨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급히 알바를 시작했지만 나이가 들어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 알바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쌓아둔 자산을 모두 정리하고 경제적 불안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김 씨의 경우 경제적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은퇴 후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연금이 얼마가 될지 예측하고 그에 맞춰 생활을 계획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만약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한다면 그럴 때를 대비할 수 있는 별도의 자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김 씨처럼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은퇴 후 두 번째 충격 사회적 고립과 정신적 공허함. 두 번째 충격은 바로 사회적 고립입니다. 은퇴 후 더 이상 직장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은퇴 후 우울증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박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씨는 30년 동안 대기업에서 일하다 은퇴 후 처음엔 자녀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새로운 취미를 찾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자 점점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바쁘게 일하고 있었고 박 씨는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가 느낀 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고 그로 인해 자신감도 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점점 우울해지고 더 이상 집을 떠나기 힘들어졌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은퇴 후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직장에서 얻었던 사회적 관계와 업무적 성취감이 끊어지고 나면 그 공백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 준비만큼이나 사회적 준비도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에는 취미 활동을 이어가거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외로움이나 고립을 피할 수 있고 나아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세 번째 충격 건강 문제로 인한 삶의 질 저하. 세 번째로 중요한 문제는 건강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됩니다. 이 씨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 씨는 농사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은퇴 후 농사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농업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자신만의 작은 농장을 갖고 여유롭게 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몇 달 만에 큰 무릎 통증을 겪게 되면서 그의 계획은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했고 나중에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져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은퇴 전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지 않았고 은퇴 후에도 체력 단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건강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은퇴 후에는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은퇴 후에는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을 꾸준히 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에 대비하려면 은퇴 전부터 체력을 유지하고 건강검진을 받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은퇴 준비는 평생을 위한 투자.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맞닥뜨릴 수 있는 은퇴 후의 현실입니다. 경제적 문제, 사회적 고립, 그리고 건강 문제는 단순히 운이 나빠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어떤 직업을 그만두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준비, 사회적 준비, 그리고 건강 준비까지 이 모든 준비가 충족되어야만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준비되지 않으면 인생 후회할 수도 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아무 준비 없이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는 매우 비참할 수 있습니다. 김 씨, 박 씨, 이 씨의 사례처럼 은퇴 후 겪게 될 문제들은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상상 이상의 충격을 안겨줍니다. 경제적, 사회적, 건강적 준비는 단지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행복한 은퇴를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의 돈, 시간, 사람과의 관계, 건강 등 모든 것을 고려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진정으로 행복한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